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만기일 변수도 있고요. 이 만기일 자체 하루의 변수도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국제적 정세도 그렇고요. 2월 중순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투자전략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설 지나고 나서 어제도 그렇고요. 설 전에 금요일도 그렇고 강한 좀 반등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뭔가 변화들을 찾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네. 설 전과 비교해서 시장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올해 1월 좀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을 꼽으라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 두 가지는 1월뿐만이 아니고 올 연간으로도 투자가분들이 늘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전환 이런 건데요. 자금이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이 올 1월에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치를 좀 제시를 하면은 1월에 미국 주식형 펀드로 342억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17년 만에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 보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펀드, 그리고 이제 아시아 펀드하고 퍼시픽 펀드 네 개인데요. 이 네 가지도 2005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이제 386억 달러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피그스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됐는데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 피그스 국가로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쪽으로 이제 반전이 됐고요. 자금 유입뿐만이 아니고 지금 로이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큰 펀드 위주로 한 50개 이상의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한 거에 보면은 9개월 내 주식 비중이 1월에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1월에 어떤 자금 흐름과 포트폴리오를 놓고 본다면은 올해는 좀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전쟁, 이제 엔화 약세가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외환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 이러한 환율 전쟁에 대한 논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은 올해 내내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늘 체크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있고, 반대로 우리 한국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거꾸로였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자금이 그렇게 많이 주식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2조 원 가까이 1조 9천억을 1월 팔았고요. 환율 전쟁 말씀드리면은 원화 강세, 그다음에 엔화 약세,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속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월 들어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바뀐 부분이 뭐냐. 일단은 외국인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매수 위로 돌아선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1,090원대 올라오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덜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엔화 약세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월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컨트리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외국인 스탠스인데,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원화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내성 확보된 측면, 거기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식 시장 여건은 1월하고 비교하면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 보면 이제 올해 시장에 이제 3대 변수가 말씀하신 수급과 환율, 실적까지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적 부분은 곧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건 아닌데요. 예. 수급은 이제 수요 사이드가 금강이 심리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환율,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금 흐름과 환율 중요하다 그러셨는데요. 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게 서로 다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외국인들이 1월에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만 팔고 인도를 가장 많이 샀고요. 아시아 이머징 마켓 전부 다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만 팔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환율의 영향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적 관련해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매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향후에도 외국인 관련해서는 이 환율과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이
작년에 한 국내 시장에서 17조 5천억 샀고, 그리고 재작년에 11조 5천억, 2년 동안 29조 원, 거의 30조 원 가까이 샀는데요. 이 외국인한테 국내 증시가 개방된 이후에 전체적인 연간 베이스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은 2년 연속으로 사면은 3년째는 결과적으로 좀 매도 우위로 돌아서거나 네. 아니면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는 뱅가드 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수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엔화 약세는 뭐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은 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될 거라고,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 같은 경우 펀드멘탈보다 수급 영향이 상당히 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렇게 유입 규모가 좀 줄어든다면은 원화 강세 요인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원화는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장 오늘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금리 결정은 동결이 시장 컨센서스인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작년 12월에 배당과 그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를 겨냥한 그러한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올 1월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물량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매물 부담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어제 시장의 지수 급등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베이시스가 얼마만큼 약화되냐에 따라서 오늘 당장 매물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강세 베이시스를 주도한 것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바뀐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어제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가 금방 매물화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 변수는 저희가 중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변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막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예. 뭐 하나를 보고 체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향후 단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전략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2월 말까지 세 가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회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역시 엔화 약세에 대한 국제 공조 여부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이 용인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결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엔화는 추가적으로 좀 약세 기조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이제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주말에. 근데 지금 사실 작년에 신재정 협약을 위헌 여부까지 법률적인 해석까지 확인하면서 신재정 협약 준수를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 총선에서 이제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주도하는 자유당이 예를 들어 집권할 경우에는 기존의 긴축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재정 협약 준수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총선 결과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현재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3월 말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시퀘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2011년에 예산 통제법에 의해서 올해 1조 2천억 달러를 자동적으로 예산 지출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유예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시한이 2월 말이죠? 2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부터 자동 삭감이 네.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빅딜을 제일 하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지출 삭감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 협상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이 작년에 전망할 때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연기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은 한 2%포인트 정도를 성장률을 떨어뜨릴 걸 봤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미국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폭이 한 절반 정도는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민간 쪽의 거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주도했던 정부 지출로 이끌었던 성장의 부분을 상당 부분 민간 쪽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그렇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 자체가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주식을 올 이번 달 말까지 본다면은 좀 사서 가져가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분야는 관심 분야는 실적 호전 종목인데요. 저희가 실적 호전 쪽은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유틸리티, 운송, 미디어 광고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 정도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케니더 특급 전략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또 2월 중순을 지나면서 환경 변화들이 많이 있고요. 짚어야 될 맥들을 잘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